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중관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세종시 경매 물건 얼마면 낙찰받을 수 있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7월 18일 날 세종시에 경매 물건이 많이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경매 물건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 경매들이 낙찰이 되고 있나를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은 세종시 상가 물건 첫 번째 알아볼 거고요. 고운동 상가 물건으로 할 겁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네, 두 번째로는 세종시 토지, 지금 와촌리하고 도계리 물건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세종시 아파트, 천마을 아파트,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낙찰됐는데요. 그 물건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세종시 상가인데요. 고운동의 테라스 빌딩이었어요. 테라스 빌딩이었는데 1층 전용 50평짜리 상가하고 4층 40평형 상가가 2개가 나왔었습니다. 2개 호실이 나왔었는데요. 1층은 경매가 17억 감정 잡혀 있던 것이 8억 1,300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45% 거의 절반 가격에서 약간 못 미치는 45%에 낙찰이 됐고요. 입찰은 12명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2층은 2명, 3명이 들어왔는데 2명 들어온 그 4층이 낙찰가가 높았습니다. 예. 4억 8,800 감정이었던 것이 3억 4,200, 거의 70%에 낙찰이 됐고요. 5억 감정 잡혔던 것이 2억 7,270만 원. 예, 낙찰 정말 잘 받으셨어요, 이분은. 근데 또 차순위 신고까지 들어와 있어서 만약에 미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종시 천마을에 있는 단지 내 상가인데요. 예, 그 단지 내 상가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유찰이 됐었거든요. 유찰이 됐었는데 10억에서 유찰 2번이 돼가지고 4억 9천에 출발을 했는데 6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낙찰자가 누구냐 하면 유동화 회사예요. 유동화 회사.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입찰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다시 경매 물건으로 나와서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토지인데요. 토지 장군면 도계리하고 와촌리가 됐는데 보통 세종시 토지는요, 감정가 대비 거의 120% 선에 낙찰이 됩니다.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물건은요, 거의 그 수준 120% 선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400 감정이었던 것이 1억 4,500에 낙찰이 됐고요. 도계리 땅은 대지인데 거의 공사가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평탄 작업을 해놓고 공사를 하던 것이라 건축 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권리 분석상 그리고 물건 분석상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3억 5천 감정이었던 것이 2억 5천에 낙찰돼서 조금 낮게 낙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아파트 삼성 레미안 아파트인데요. 이거는 5억 6천 감정이었는데 감정이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예, 근데 7명이 입찰을 했는데 사람들이 임장이라든지 물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은 4억 4천이 됐습니다. 4억 4천에 정말 잘 받으셨고, 제가 볼 때는 현명하게 여러 조사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적당한 가격에 받은 것 같고요. 또 세종시가요,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대출이 어렵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낙찰가가 좀 저렴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 가격보다도 한 3천에서 4천 정도가 낮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세종시 그 상가 물건, 고운동 물건부터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1층 물건이었는데요. 네, 17억 감정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유찰되고 또 한번 유찰되고 그 4차 때 6억 1,300 최저가였거든요. 그런데 8억 1,360만 원에 낙찰이 되는데요. 2명이나 입찰하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문의도 했었고요.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졌던 물건인데 전용이 50평이다 보니까 8억대 받아도 가격은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래도 제가 생각한 가격에 비해서 높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컨설팅 작업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예, 보면 차순위 금액하고 거의 차액이 별로 나지가 않고요. 컨설팅 작업이 됐던 물건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한 7억 정도 선이면 적당했을 것 같은 물건이었는데요. 8억에 낙찰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하신 분이 낙찰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경매 컨설팅을 왜 잘 만나야 되는지, 회사를 잘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금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이건 제 의견이기 때문에 컨설팅이 아니고 개인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순위하고 첫 번째 낙찰 받으신 분하고 최고가 매수인하고 가격 차이를 보면 컨설팅 작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물건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4층인데요. 이거는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40평형 물건이었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낙찰이 너무 높게 됐어요. 여기가 조금 어둡다라고 생각했던 데인데 제가 싸게 될 줄 알았거든요. 최저가가 2억 3,900이었는데 제가 한 2억 4천이나 2억 5천이면 낙찰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3억 4,200. 두 명이 들어왔는데 3억 4,200이고 두 번째 분이 2억 6,200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분이 좀 높게 쓴 것 같고, 그래서 2억 6천대 쓰신 분이 그분이 가격이 맞을 것 같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거 아니면 수익이 3억 4천 받아가지고는 수익이 현재로서는 거의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요. 이분은 밝은 데고 또 아파트 바라보는 쪽이라 제가 굉장히 선호하던 데인데 2억 7,200이 받으셨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분이 2억 6,800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차순위 신고를 하셨습니다. 원래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받았으면 하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근데 하나하나 따로따로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억 7,200. 요 호실은 되게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임대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천마을 물건, 유동화 회사에서 받아갔다고 했잖아요. 상가 물건이요. 그 물건이 꼭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는 분은 유동화 회사에서 6억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유동화 회사에서 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세종시 토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연서면 와촌리 땅인데, 세종시는요 도로에 접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라고 하면 거의 감정가 대비 120%에서 130%의 낙찰이 됩니다. 연서면 마총리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120% 선에 낙찰됐습니다. 116.4%인데요. 감정가 1억 2,400이 1억 4,500에 낙찰됐습니다. 두 명 입찰했는데 두 번째 분이 1억 3,200을 썼어요. 다 감정가, 그러니까 신권 물건에 거의 낙찰된다는 거고, 또 아까 제가 얘기한 도계리 땅은요, 건축하고 이런 평탄 작업이라든지 도로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 문제 때문에라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제 권리 분석이나 물건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3억 5천짜리가 2억 5천에 낙찰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세종시 토지는요, 굉장히 지역에 있다 그러면 신권에 거의 낙찰된다. 높은 가격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종시 아파트인데요. 보통 세종시 아파트는요,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80%대 낙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요, 감정이 좀 높게 됐어요. 원래 5억 6천대 감정이 돼서 2018년도에 감정됐던 거라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시세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가격이 약간 보합세에서 약간 이제 소폭 하락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급매물 아니면 거래가 잘 안 되는데요. 이 천마을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층 밑에라 그런지 제가 볼 때도 강뷰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싸게 낙찰됐습니다. 굉장히 잘 받으셨어요. 왜냐면 제가 한 4억 중반에서 4억 후반대를 봤거든요. 낙찰 가격을. 그런데 임장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들 잘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입찰이 7명이 들어오셨는데 1등이 4억 4천, 그리고 2등이 4억 3,500. 굉장히 잘 받으셨어요. 굉장히 잘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급매물로 물건을 내놓으신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종시 아파트는요, 낙찰을 받으신다고 하면 굉장히 핫한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요 정도 선, 80% 정도 선에 낙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토지는 신권에서 거의 낙찰될 것이다.
좋은 물건, 뭐 그냥 하자 있는 물건이 아니라면 그 정도 가격에서 낙찰될 것이고요. 상가는 어떻게 돼요?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거의 절반, 50% 선에서 낙찰들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저가 32%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다시 50% 정도 선에 거의 낙찰이 돼요. 그러니까 꼭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3차 때 최저가에 받으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종시 아파트는 거의 80%대 선, 토지는 신권에서 거의 좋은 물건은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종시 상가는 3차 때 최저가에 하시면은 낙찰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무작정 싸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냥 무조건 싸게 받는 건 아닙니다. 좋은 물건은 좋은 가격을 주고 낙찰 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싸게 받다 보면 입찰에 들어가 가지고 낙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수익 같은 걸 좀 따져보고요. 수익 분석하는 거 대출 받아서 어느 정도 하고 내가 다른 상가를 구해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때 그만큼의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더 좋은 가격을 주고라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급매물을 산다고 하더라도요, 경매 물건보다는 싸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프로테지에 받으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싸게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고 하면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최하의 마지노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상가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온다든지 아파트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밑에서는 낙찰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경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컨설팅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본인이 어느 정도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받아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가격이라면 높은 가격이라도 낙찰받아서 수익을 내는 게 좋습니다. 또 임장 활동 같은 거를 잘 다니셔가지고요, 낙찰에 실패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높은 가격에 낙찰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요, 남한테 지식을 배울 때는요,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고 배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컨설팅이라든지 경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요,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지식도 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요, 고운동 상가 경매 물건 4층이 또 나온 게 있습니다. 4개의 호실이 나온 게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